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기드 모파상 원작의 비계 덩어리 4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프랑스 루앙이 점령당하자 루아조 부부, 카레 라마동 부부, 위베르 백작 부부, 혁명가 코르누데, 그리고 2명의 수녀와 비계덩어리란 별명을 가진 창녀가 프로이센 장군의 도움으로 출발 허가증을 받아 디에프로 떠나는 마차에 동행한다. 급히 떠나느라 먹을 걸 준비하지 못해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불도시프가 흰 수건으로 덮인 바구니 하나를 꺼낸다. 불두시프는 작은 접시와 은으로 된 잔, 그리고 칼집을 내서 통째로 젤리에 절인 2마리의 닭이 담긴 커다란 그릇을 꺼냈다. 그 외에도 바구니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많이 들어있었다. 사흘 동안의 여행 중에 음식을 사 먹지 않으려고 준비한 것들이었다. 음식 냄새가 퍼지자 사람들 콧구멍이 벌렁거렸고 귀 밑에 턱이 아프게 수축되면서 입에서는 군침이 돌았다. 잘도 먹는구나. 남들은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인데 혼자서 음식을 먹다니. 죽여버리고 싶어. 루아조는 닭이 들어있는 그릇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말했다. 부인 진짜 준비성 좋네요. 우리보다 훨씬 낫다. 괜찮으시다면 좀 드시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으면 시장하실 텐데. 이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전시엔 전시대로 하라지 않습니까, 부인? 이럴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거 거부하는 거 이거 사용하면 안 되죠. 나 복 많아 이거. 자. 그는 바지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던 신문을 펴놓고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는 칼로 닭다리살을 베어 정신없이 만족스럽게 씹어대기 시작했다. 마차 안에서는 괴로운 듯 긴 한숨 소리가 났다. 불두시프가 겸손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녀들에게 말했다. 수녀님들, 별로 준비한 건 없지만 좀 드시겠어요? 고맙습니다. 2 수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재빨리 먹어대기 시작했다. 코르뉴데도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입들이 바쁘게 열리고 닫히면서 집어넣고 씹어대고 삼켰다. 계속 먹어대던 루아조가 낮은 소리로 자기 아내에게 말했다. 어서 먹으라니까. 저 부인, 제 마누라한테도 그 한 조각 줘도 괜찮을까요? 작은 걸로요. 그럼요. 괜찮고 말고요. 한편 백작 부부와 카레라마동 부부는 음식물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그야말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탄타로스와도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아니, 여보! 저 도와줘요. 아내가 의식을 잃었어요. 어쩜 좋아요. 얼굴이 백지장보다 더 창백해요. 나이든 수녀가 환자의 머리를 받치고 불두시프의 잔을 그녀의 입술 사이로 비스듬히 기울여 포도주 몇 방울을 입에 흘려 넣었다. 그러자 잠시 뒤 예쁜 부인이 몸을 움직이며 눈을 떴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포도주를 마시는 게 좋겠어요. 네, 잠시만요. 이젠 괜찮습니다. 억지로라도 마셔요. 시장에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자 불두시프가 얼굴을 붉히고 난처해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4명의 여행객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쩌나. 신사분과 부인들께도 대접해드리면 좋겠지만 실례. 그러면 우리 다 동포고 형제 아닙니까? 이럴 땐 서로 도와야죠.
자, 주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아유, 이거 이렇게 느리게 가다가는 내일 정오까지도 토트에 도착할 수 없을 거요. 사람들은 주저하기만 했지 아무도 그럽시다 하고 나서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백작이 문제를 해결했다. 감사히 받겠소, 부인. 첫걸음이 힘겨웠을 뿐이다. 일단 결심을 하자 모두들 체면을 차리지 않고 먹어댔다. 금세 바구니가 쑥 들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음식이 바구니에 남아 있었다. 여자에게 음식물을 얻어먹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걸지 않는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일이었다. 그래서 조심스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꺼냈으나 의외로 볼드시프가 예절바른 행동을 취했으므로 사람들은 그녀를 경계하지 않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화제는 자연히 전쟁에 관한 것으로 돌아갔다. 프로이센 병사들 때문에 길을 나선 겁니다. 아, 걔들 어찌나 난폭하고 욕심이 많은. 이제 곧 전세가 바뀔 겁니다. 용감한 프랑스군이 이대로 물러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이윽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볼드시프는 진짜 감동되어 가끔 창녀들이 타고난 격정을 나타내기 위해 하는 열띤 말투로 자기가 어떻게 루앙을 떠나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 처음엔 남아있을 생각을 했죠. 집에 먹을 것도 많고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병종 몇 사람을 먹이는 게 낫잖아요. 하지만 프로이센 병사들을 보는 순간 그럴 수 없었어요. 아니, 왜요? 분노의 피가 끓어올랐거든요. 치욕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난 창가에서 뾰족한 철모를 쓰고 있는 그 미련한 돼지 같은 놈들을 보고 있었죠. 하녀가 절 잡지 않았다면 그놈들 등짝에다 뭔가를 던졌을 거예요.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놈들이 내 집에 묵으려고 왔어요. 난 제일 먼저 들어온 놈의 목덜미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죠. 목을 졸라 죽일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누군가 내 머리채를 잡아채지 않았다면 그놈을 해치웠을 거라고요. 애국심이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선 숨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를 잡아 이렇게 떠나게 된 거예요. 부인의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군요.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 많은 칭찬을 했다. 그녀는 그만큼 용감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동행인들의 존경 속에서 갑자기 위대해졌다. 긴 수염의 코르뉴데는 벽에 나붙은 성명서에서 배운 과장된 말투와 멋을 부리는 어조로 바단계의 방탕하라고 불리는 나폴레옹 3세를 거만하게 비난하는 웅변 한 토막을 늘어놨다. 그러자 볼드시프가 화를 냈다. 그녀는 나폴레옹을 옹호하는 보나파르트파였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할지 보고 싶군요. 그분을 배반한 건 당신들이에요. 당신 같은 건달들이 통치한다면 프랑스를 떠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요? 그만하세요. 소신이 담긴 진지한 의견은 다 존중돼야 하는 겁니다. 백작 부인과 카레라 마동 부인은 상류사회 사람들이 공화제에 대해 느끼는 맹목적인 증오와 전제적인 정부에 대해 본능적인 애정을 갖고 있는 자기들과 너무도 비슷한 감정을 지닌 자존심 강한 창녀에게 어쩐지 호감이 가는 것을 느꼈다. 벌써 다 먹었네. 이거 정말 잘 먹었습니다, 부인. 어느새 바구니는 비었다. 더 크지 않은 걸 아쉬워하면서 10사람이 비워버린 것이다. 음식이 사라짐과 함께 대화도 끊어졌다. 어둠은 점점 짙어져 마차는 전혀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볼드시프와 코르뉴데 사이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다. 어둠 속을 눈으로 더듬던 루아조는 긴 수염의 그 남자가 소리 없이 가한 어떤 타격에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얼른 옆으로 비키는 것을 본 듯했다. 작은 불빛들이 도로의 앞쪽에 나타났다. 토트였다. 11시간을 달렸는데 말에게 귀리를 먹이고 숨을 돌리게 하기 위해 4번 쉬었던 걸 합하면 13시간을 온 것이다.
마차는 콤메르스 호텔 앞에 멈춰섰다. 마차 문이 열리고 귀에 익은 어떤 소리가 여행객들을 몸서리치게 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이거 아마 칼집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일 겁니다. 프로이센 군사가 우리를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고생을 다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차는 섰는데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나가면 학살이라도 당할 것처럼. 마부가 손에 램프를 들고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이 드러났다. 입은 벌어지고 갑작스런 공포로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마부 옆에 프로이센 장교가 불빛을 받고 서 있었다. 프로이센 장교군. 비쩍 마르고 키만 멀대같이 커가지고는. 코르셋처럼 꼭 끼는 군복에 납작한 모자를 비스듬히 쓴 게 영국 호텔 모이 같아. 양갈래로 가느다랗게 길게 뻗어있는 저 코 밑에 수염은 또 뭐야? 프로이센 장교는 알자스 지방의 프랑스어로 무뚝뚝하게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내리시죠. 두 수녀가 순종에 익숙한 성녀의 온순함으로 가장 먼저 복종했다. 다음에 백작 부부가 내리고 그 뒤를 카레라마동 부부가 따랐다. 그런 다음에 루아조가 아내를 자기 앞으로 떼밀면서 나왔다. 루아조는 용이 주도한 마음에서 장교에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방은 무례하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볼드시프와 코르뉴데는 문 쪽에 있었지만 적 앞에서 신중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맨 마지막에 내렸다. 볼드시프는 동행인들의 순종에 분개했다. 일행이 여인숙으로 들어가자 프로이센 장교가 입을 열었다. 개인의 이름과 특징, 그리고 직업이 기재된 총사령관이 서명한 출발 허가증을 제시하시오. 프로이센 장교는 기재사항과 개인을 대조하면서 모든 사람을 자세히 조사한 후 좋아요라고 딱딱하게 말하고는 사라졌다. 다행이에요. 이제야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30분) 정도 지나 식사 준비가 끝나고 식탁에 앉으려는데 여인숙 주인이 나타났다. 성이 폴랑비인 그는 전에 말장사를 하던 사람으로 천식을 앓고 있는 뚱뚱한 남자였다. 엘리자베트 루세 양이 누구시오? 전데요? 이 프로이센 장교가 아가씨에게 직접 할 말이 있답니다. 나한테요? 이 아가씨가 엘리자베트 루세 양이라면 말이죠. 그렇다 해도 난 가지 않겠어요. 부인, 그건 옳지 않아요. 당신이 거절하면 당신뿐 아니라 동행인 우리들한테까지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백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강한 자들에게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여기엔 다른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가보세요. 서류에 빠진 게 있었나 봐요. 사람들은 모두 백작과 합세하여 그녀에게 부탁하고 재촉하고 설교해서 그녀를 설득시켰다. 다녀올게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린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볼드쉬프를 기다렸다. 10분쯤 지나자 화가 나서 빨개진 얼굴로 씩씩거리며 나타났다. 불안당 같은 놈! 악당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모두들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서 야단이었지만 그녀는 위험을 부리며 말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말하지 않겠어요. 불안한 일이 있었는데도 저녁 식사는 즐거웠다. 폴랑비 부부는 식탁 맨 끝에서 저녁을 먹었다. 고장난 기관차처럼 헐떡거리는 남자는 식사를 하면서 말하기 어려웠지만 여자는 도무지 입을 다물지 않았다. 상유사의 부인과 말하는 게 즐거웠던 그녀는 백작 부인에게 말을 걸었다. 저
부인, 이런 말하긴 송구스럽지만 그자들은 아무데나 볼일을 본답니다. 그 군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휴, 가난한 사람들이 학살하는 일이 나는 군대를 먹여 살리다니. 아휴, 정말이지. 해를 끼친 자에게 복수하는 건 재판을 받으니 악이고, 사냥하듯 아이들에게 총을 겨눠 몰살하는 건 훈장을 주니까 선이 되죠.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란 평화로운 이웃을 공격할 때는 만행이지만 조국을 수호할 때는 성스러운 의무가 되는 겁니다. 코르니데 씨,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왕들을 없애는 건 어떨까요? 여성동지 만세! 코르뉴데가 외쳤다. 루아조는 자기 자리를 떠나 여인숙 주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뚱뚱한 주인은 웃다가 기침을 하며 가래를 뱉었다. 그는 봄에 프로이센 군이 철수한 뒤에 쓰려고 루아조에게서 보르도산 포도주 6통을 샀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기드 모파상 원작의 비갯덩어리 2부를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잘 드러난 이 작품에 대해 모파상의 스승인 플로베르는 진짜 걸작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갯덩어리의 주요 작품 해설을 건국대 불문학과 김동윤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비갯덩어리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볼드 수이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몸 파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엘리자베스 루스라는 소외된 여인이 위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는 이 버림받은 여인에게 매우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지요. 이 여인은 음식을 위선자들에게 제공하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 이들을 위해서 희생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냉소와 먼별감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빅돌 위고와 유사한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파상은 위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삶을 아꼈던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남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청취 감상문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들으신 후 www.ebs.co.kr 라디오 문학관 홈페이지에 청취 감상문을 올려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엔 뚜르게네프의 첫사랑을 듣고 올려주신 풍문여고 김혜림 학생의 청취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뚜르게네프는 자신의 유년 시절의 추억에서 모티브를 얻어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는 이 작품을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작품으로 여긴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짧고 또 가장 찬란하지만 그 소중함을 미처 느끼지 못하는 청춘이 그리고 열병과도 같은 첫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젊어선 사랑에 미숙해서 아프고 원숙해진 나이가 되면 사랑에 초연해서 아픈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기드 모파상 원작의 비갯덩어리 2부를 마칩니다.